어제 베이징의 길거리가 좀 궁금해서 제가 차를 몰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차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고 차 안에서만 한번 둘러봤는데요. 거리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수많은 도시가 경제활동을 멈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받은 인상은 초기에 허둥지둥하는 당황한 모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개선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질병관리센터가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 분리 성공 발표와 함께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사람을 통한 전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중국 관계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은 한 사람이 평균 두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의식하고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률은 신속하게 하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동물을 통한 전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동물과 많이 접촉하는 생활 환경에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현실보다 작다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홍콩 의과대학의 원장인 양조 웨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경로 분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한에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4만 4천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양조 웨이 원장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중국 전국에서 따지면 10만 명 감염설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화교권에서 떠도는 일부 소문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중앙에서 감염자 수를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최대 300명만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 감염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루에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홍콩 의과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4, 5월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6, 7월경에는 하강을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려는 기술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달했다고 발표한 곳은 호주의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팀입니다. 호주의 매체인 브리스베인 타임즈가 지난 2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세피의 요청에 따라서 20여 명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부총장에 따르면 이 양반 이름은 저는 발음도 잘 못하겠네요. 이 양반에 따르면 보통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을 해냈다. 그리고 실험실 레벨에서 에볼라와 사스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시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에 홍콩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연구소의 트렌트 문로 교수, 그리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의 화학 및 분자생물학 케이스 채펄 박사가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75% 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사스의 백신에 기반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이 연구팀은 앞으로 6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했고 임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 경쟁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급한 것도 중국이 제일 시급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언제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다소 과장된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보도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한 회사가 약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관방 인터넷에는 소문에 해당되는 거 부정적인 그런 소문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인가한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데 정말 성과가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보도는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대단한 사업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SP500 인덱스도 지난 4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을 했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이것도 금년 들어서 오른 상승분 다 잡아먹었다고 하고요. 나스닥 100 인덱스도 작년 10월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이 깊은 반도체, 크루즈 여객선, 카지노 이런 데는 직격탄을 완전히 받았죠. 사우스 차이나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의 GDP 성장을 적어도 1.5%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에게 말하자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춘절을 2월 2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는 그때가 돼야만 중국 금융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조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2월 2일까지가 아니라 2월 8일까지 이번 춘절 휴가를 연장했고 학교는 2월 17일까지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수조시와 같이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관련 금융상품, 특히 ETF 같은 것이 큰 하락을 보이고 있죠. 3.5%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얌차이나 등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역외 위안화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한은 청나라 말기부터 공업에 집중됐던 그런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그리고 수운을 축으로 하는 운수업,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이죠. 우한에 소재한 큰 공장 및 시설이 500개가 넘고 그 규모로 친다면 중국의 도시 중에서 1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그리고 물류가 이 우한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외국계 자본으로는 일본의 공장이나 물류 시설들이 54개소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미국계가 44개, 유럽계가 4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펩시콜라, 독일의 지멘스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하나씩 둘씩 이번 사태에 대한 성금을 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영화배우 고천락도 1천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지원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시진핑 주석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주로 화교권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소문인데요. 이런 화교권 매체들은 옛날부터 반중국 정부 운동을 하고 있던 매체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신뢰감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작부터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런 설들이 많이 돌았었고 또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설들도 많이 돌아다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 쪽이 코너에 몰리고 리커창 총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게 되면서 역시 리커창 총리가 더 유능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들과 함께 다시 동일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에 수습을 맡은 리커창 총리가 일을 잘 해내야 될 텐데요. 중국의 인터넷에 올라온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독려한 동영상을 보면서 어쩐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有什么困难需要调集什么物资，需要给什么样的保障，你们就提出来。遇到什么困难也提出来，及时的给你解决。有没有什么困难？没有。